안녕하세요. 하루 한 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빈이 스테판, 바센카와 함께 사냥에 나서고자 하는 장면까지 읽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자 셋이 떠난 사냥 여행에서의 이야기가 꽤 자세하게 그려지는데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빈과 스테판 그리고 바센카는 함께 셋이서 사냥에 나섭니다. 레빈의 영재이니만큼 집주인으로서 사냥하기 적절한 곳으로 두 손님을 데리고 이동하는데요. 이동하는 도중에 바센카가 이런저런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잠깐 들른 사냥터에서 총을 잘못 두다가 바닥에 총을 발포하기도 하고, 레빈이 사냥하는 순간에 의도찮게 방해하며 또 마차를 늪지에 빠뜨리기도 하죠. 하지만 바센카는 특유의 쾌활함을 잃지 않고 분위기를 부드럽고 경직되지 않게 합니다. 레빈 역시 어제의 일 때문에 자신이 바센카에게 지나치게 모질게 대하는 것이 아닌지 되뇌며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애를 쓰죠. 하지만 레빈은 제대로 된 사냥터에 도착하자 사고를 치는 바센카와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런 마음은 사실 스테판도 마찬가지인데요. 갈림길이 나오자 스테판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자기가 홀로 좁은 길로 갈 테니 넓은 길로 레빈과 바센카가 함께 가라고 말을 먼저 꺼냅니다. 레빈은 이 말을 마땅히 뒤집을 수가 없어 바센카와 함께 넓은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센카는 그저 사냥감이 보이면 거리를 재지도 않고 총을 쏘는 바람에 사냥감들이 멀리 도망가고, 이에 당황한 레빈 역시 제대로 된 사냥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 반대쪽으로 간 스테판 측은 총소리와 함께 사냥개가 사냥감을 물러 달려가는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죠. 초조해진 레빈은 실수로 연발하고 초조감과 실수의 악순환이 일어나 그날의 사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사냥이 끝나고서 스테판을 만나니 스테판은 14마리의 동물을 사냥한 반면 레비는 고작 5마리를 잡았을 뿐이었죠. 레비는 사냥이 끝나고서 조금은 시무룩한 채로 자신이 항상 머무는 농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셋이서 술과 음식을 먹는데요. 사냥이 끝난 뒤라 더욱 식욕이 왕성합니다. 아직 젊고 경험이 많지 않은 바센카는 특유의 쾌활함에 신선한 경험이 더해져 더욱 신나 보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이야기의 주제는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정당한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그 값이 매겨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비는 당연스레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스테판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자신은 불공평한 제도 하에서 이권을 누리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레빈에게 농부는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는데도 부유하지 않은 반면 대지주인 레빈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이권이 과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지를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스테판은 레빈에게 소극적인 정의만 지키는 것이 아니냐며 자신처럼 부당함을 수긍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바깥에서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직 총각인 바센카는 신이 나서 그들과 노래하고 춤을 추러 곧장 나가고 스테반 역시 나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레비는 키티가 있으니 그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스테판은 이런 레빈을 보면서도 진지하게 자기 유의를 즐기는 건 나쁘지 않고 자기 부인에게도 해가 되는 게 없다는 논리를 펼치며 레빈에게 평생 지금처럼 살 수는 없을 것이라 말하고서는 바센카를 따라 여자들과 놀러 바깥으로 나갑니다. 엄격한 자기 잣대를 내세우지만 스스로를 정확히 설득하지 못하는 레빈과 적당한 탈규범적 행동을 수긍하는 스테판의 모습이 제도적인 논의와 현실적인 여응의 측면에서 이어집니다. 이처럼 레빈이 화자로 나오는 챕터에서는
사회 체제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요. 아마 당대 러시아 사회가 체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기득권이며 지식인들이 느끼는 혼란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날 일찍 잠든 레비는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는데요. 잠들어 있는 스테판과 바센카를 두고 이른 시간에 홀로 사냥을 떠납니다. 그리고 홀로 하는 사냥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둡니다. 혼자서 무려 19마리의 동물을 사냥하는데 성공하죠. 성공적인 사냥을 마치고 농부의 집으로 돌아간 레비는 자신을 부러워하는 스테판과 바센카를 보며 더욱 뿌듯해합니다. 여행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죠. 그리고 첫 만남에서 그닥 좋은 인상이 아니었던 바센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정을 쌓은 것이 특히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냥을 끝내고 집에 도착하자 레비는 다시 또 바센카가 거슬립니다. 여태의 흐름에서도 자연스러웠듯 당대 러시아에서 사교계의 젊은 남성이 아름다운 여성, 특히 부인에게 사랑을 구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바센카가 키티에게 찝쩍대는 게 맞았습니다. 이를 본 레비는 다시 격분하고 다시 키티와 실랑이를 벌이는데요.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둘의 집에서 둘이 행복해야 하는데 바센카가 그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를 내보내는 게 맞겠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레비는 먼저 스테판의 부인 다리아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센카에게 축객령을 내릴 생각이라고요. 다리아는 레빈의 행동이 너무 무례하며 자신과 스테판이 바센카를 내보내 주겠다고 이야기해보지만 레빈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는 직접 바센카에게 차다가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그저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센카는 그 길로 자신을 데려온 스테판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하고 집에서 떠날 준비를 하죠. 이 이야기를 건네드는 스테판은 자기 손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길길이 날뛰지만 레빈의 의사는 확고합니다. 그렇게 바센카는 레빈의 집에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식사 자리에서는 바센카가 간 일이 아주 오래된 것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바센카를 떠나보낼 때는 집에 제대로 된 마차가 없어 집용 마차를 이용하여 그를 축객했는데요. 이를 두고 좋은 마차라도 내주는 게 어땠냐는 우스갯소리를 나눌 정도였죠. 이렇게 오늘 103페이지까지 독서를 마쳤습니다. 임신 중인 키티와 여전히 그를 너무도 사랑하는 레빈의 이야기가 젊은 남성의 질투, 그리고 사냥에서의 레빈의 태도로 잘 그려졌는데요. 이 둘의 사랑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기자기하고 예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아마도 잠시 일단락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궁금해하며 오늘의 독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